청취자분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 그러니까 PCOS랑 피임약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딱 고개를 갸웃하는 지점이잖아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왜 피임약을 처방해주지? 그렇죠. 그 질문 정말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질문, 그 핵심을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왜 피임약이 다낭성 난소증후군 치료에 거의 첫 번째 선택지로 언급되는지, 네네. 그 작동 원리부터 우리가 가진 오해까지 아주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쫙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하나 있거든요. 뭔가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그냥 생리가 좀 불규칙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게 다가 아니다. 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우리 몸의 사령부인 뇌랑 실무기관인 난소 사이에 이 소통에 심각한 오류가 생겼다는 데 있어요. 소통의 오류요? 그래서 오늘 이 소통 오류가 어떻게 몸 전체에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피임약이 이 엉망이 된 신호체계를 어떻게 바로잡는 강력한 교통경찰이 되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소통 오류의 현장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자료 첫 페이지에 진짜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아, 그 그림이요? 네, 뇌가 엄청 큰 확성기를 들고 난소를 향해 거의 비명을 지르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의 시작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그림이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뇌의 그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난소를 향해 시도를 보내거든요. 이제 일할 시간이야, 난자를 성속시켜 하고요. 아, 그게 황체 형성 호르몬, LH 신호군요. 맞습니다. 이건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정확한 박자에 맞춰서 딱 지휘봉을 내리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의 몸속에서는 이 지위가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이요? 네, 지휘자가 박자 감각을 잃고 그냥 미친 듯이 지휘봉을 계속 휘두르는 상황인 거예요. 아, 뇌에서 LH 신호를 너무 빠르고 또 너무 강하게 거의 쉬지 않고 계속 쏟아내는 겁니다. 자료에서 내려라는 명령을 너무 시끄럽게 계속 외친다고 비유한 게 바로 이 상태죠. 와, 난소 입장에서는 정말 패닉에 빠지겠네요. 쉴 틈 없이 고함을 지르니까. 그렇죠. 원래는 그 신호를 받고 차분하게 난자를 키워서 배출, 즉 배란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데 계속되는 소음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을 제대로 못하다가 결국엔 엉뚱한 방향으로 폭주를 하는 겁니다. 엉뚱한 방향이요? 네, 배란이라는 본업을 포기하고 대신 남성 호르몬, 즉 안드로겐을 과잉 생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려요. 아니, 왜 하필 남성 호르몬을? 이게 과도하고 불규칙한 자극에 완전히 지쳐버린 난소의 뭐랄까 일종의 반항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 반항이요? 그리고 바로 이 과잉 생산된 남성 호르몬이 우리가 겪는 모든 증상의 주범이 되는 겁니다. 생리가 멈추고 피지선을 막 폭발시켜서 여드름이 심해지고 또 원치 않는 곳에 털이 많아지고. 아, 그 모든 현상들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뇌와 난소 사이의 시끄러운 소통 오류. 그럼 여기서 드디어 해결사, 피임약이 등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 다음 그림 보니까 피임약이 교통경찰 복장을 하고 스톱 사인을 딱 들고 있던데요. 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피임약의 첫 번째 역할이 바로 그 교통경찰 역할이에요. 교통경찰? 네, 뇌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과도한 황체 형성 호르몬, LH 신호를 인위적으로 딱 차단하는 거죠. 아, 그 확성기를 막아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시끄러운 소음의 근원지를 막아서 끊임없이 시달리던 난소가 드디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료 그림에 난소들이 해먹에 누워서 평화롭게 잠든 모습이 딱 그 상태군요. 네, 완벽한 비유죠. 난소에게 강제 휴가를 주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소음의 원인부터 차단해서 난소를 쉬게 해준다. 그런데 이건 근본 원인을 막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몸속에 퍼져버린 남성 호르몬은요? 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걸 해결 안 하면 여드름 같은 문제는 계속될 텐데요. 맞아요. 이미 벌어진 일을 수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피임약은 두 번째 역할도 동시에 수행합니다. 두 번째 역할이요? 네, 자료에 청소차 그림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피임약이 우리 간을 자극해서 SHBG라는 물질의 생산을 늘리게 만들어요. SHBG요.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 이름이 좀 어렵네요. 하하, 이름은 복잡한데 역할은 아주 간단합니다. 혈액 속을 돌아다니는 청소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청소 로봇이요. 네, 이 SHBG가 혈액 속을 막 돌아다니다가 남아도는 남성 호르몬을 발견하면 자석처럼 착 달라붙어서 꽉 붙잡아 버립니다. 아, 활동을 못하게 묶어두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중화시키는 거죠. 즉 피임약은 첫째, 뇌의 소음을 차단해서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기게 막고, 교통경찰 역할. 네, 그리고 둘째, 이미 발생한 남성 호르몬을 청소하는 청소차 역할.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원인 차단이랑 뒷수습을 한 번에 다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호르몬 수치 조절을 넘어서 우리 몸에 굉장히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는데요. 물론입니다. 자료에서도 그 첫 번째 증거로 피부를 꼽고 있잖아요. 피부과를 전전해도 해결 안 되던 여드름이 사라진다고. 네, 그게 바로 그 청소차가 아주 열심히 일한 결과인 거죠. 아하. 남성 호르몬은 피지선을 자극하는 연료 같은 거거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성태는 이 연료가 너무 과도하게 공급돼서 피지선이 통제불능으로 부풀하는 거고요. 그런데 피임약이 그 연료 공급을 줄여주고 또 이미 샌 연료까지 닦아주니까 네, 여드름이 근본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수치로 증명된 자료도 있나요? 그럼요, 자료 팩트체크 부분을 보면 피임약 복용 후에 우리 몸에서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활성 남성 호르몬 유리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61%나 감소한다고 나옵니다. 61%나요? 엄청나네요. 네, 심지어 담호증 치료에 쓰는 일부 당뇨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라고 하니까요. 피부 개선 효과는 피임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부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자료는 훨씬 더 심각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자궁 내막암의 위험성이요. 생리를 오랫동안 안 하는 게 그냥 좀 불편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위험한 신호라고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떠년 오멸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많은 분들이 생리 안 하니까 편하고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정상적인 생리 주기는요. 배란 이후에 나오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한 달간 두꺼워진 자궁 내막을 안전하게 탈락시키는 일종의 대청소 과정이거든요. 아, 대청소? 예. 그런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배란이 안 되니까 이 대청소가 아예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아, 맞습니다. 대청소는 안 하고 계속해서 자궁 내막이라는 카펫만 겹겹이 그냥 쌓아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쌓이기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에스트로겐 자극으로 자궁 내막은 계속 두꺼워지기만 하는데 이걸 허물어뜨리는 과정이 없으니까 오래되고 두꺼워진 내막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변질될 위험이 계속 커지는 거죠. 아, 그게 자궁 내막 증식증이 되고 더 나아가면 암이 될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피임약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강제로라도 대청소를 시켜주기 위해서. 정확합니다. 피임약은 주기적으로 호르몬 공급을 중단시켜서 규칙적인 출혈, 즉 소태성 출혈을 유도합니다. 자연 생리와는 조금 다르지만 두꺼워진 자궁 내막을 탈락시켜서 자궁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암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는 동일해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패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보호 효과가 약을 먹는 동안에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자료에 있는 그래프가 굉장히 인상적이던데요. 아, 네. 그게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어떤가요? 약 복용을 중단한 후에도 자궁 내막암 예방 효과가 무려 30년 동안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30년이요? 정말요? 네, 이게 한두 개 연구가 아니라 지난 50년간 전 세계적으로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피임약 복용으로 약 40만 건의 암을 예방했고 자궁 내막암 발생 위험을 절반, 50%로 줄였다고 하니까요. 와, 그래서 자료에서 이 약을 생명구조약, 라이프 세이빙 드러그라고 표현하는 게 결코 과장이 아닌 겁니다. 30년이나 효과가 지속된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나중에 임신이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약 먹기를 꺼리잖아요. 아, 그 오해예요. 네, 이 아주 흔한 오해 자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그게 가장 널리 퍼진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오해입니다. 그런가요? 네, 자료에 따르면 진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피임약은 난소의 가입력을 소모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존해준다고 설명해요. 보존해준다. 네, 자료의 비유가 정말 재밌는데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상태의 난소는 마치 지칠 대로 지친 햄스터가 멈추지 않는 쳇바퀴를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아, 끝없는 호르몬 자극에 계속 시달리는 거군요. 그렇죠.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는 거죠. 그런데 피임약을 먹으면 이 쳇바퀴가 딱 멈추는 겁니다. 아하. 난소는 쳇바퀴에서 내려와서 썬베드에 누워 칵테일을 마시면서 유급 휴가를 즐기게 되는 거죠. 와, 휴가다니.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네, 불필요한 소모를 막고 미래 임신을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는 겁니다. 실제로 팩트를 보면 약 복용 중단 후 1년 내 임신 성공률이 83%에서 95%에 달해요. 95%요? 네, 이건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은 일반 여성과 비슷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높은 수치입니다. 난소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건강한 상태를 회복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또 다른 오해도 있죠. 이거 그냥 증상만 잠시 덮어두는 임시방편 아니야? 하는 거요. 아, 네, 스티커 비유. 네, 자동차 계기판에 엔진 체크 경고등이 떴는데 이걸 스티커로 그냥 가려두는 것 같다는 거죠. 솔직히 이건 좀 와닿지 않는데요. 약을 끊으면 증상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결국 스티커를 붙인 것처럼 잠시 안 보이게 가려둔 것과 뭐가 다른가요? 그 부분이 바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이고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네,
하지만 자료는 이걸 단순 은폐, 매스킹이 아니라 구조적 수리, 트리먼트라고 명확하게 구분해요. 스티커로 경고등을 가리는 게 아니라 차례 정비소에 입구시켜서 망가지는 걸 막는 필수 유지 보수를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필수 유지 보수요? 네, PM약을 먹는 동안 우리 몸속에서는 세 가지의 매우 중요한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치료요? 첫째, 아까 길게 설명한 자궁 내막암 발생 위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있죠. 이건 증상을 가리는 게 아니라 명백한 예방 치료잖아요. 아, 그렇네요. 둘째, 과도한 남성 호르몬 때문에 피부의 모낭이나 피지선이 영구적으로 변형되고 흉터가 남는 걸 막아줍니다. 아, 피부 조직을 보호하는군요. 그리고 셋째, 끊임없는 자극으로부터 난소가 딱딱하게 변하는 등 구조적인 손상을 입는 것을 막아서 난소의 기능을 보존합니다. 와, 그러니까 약을 먹는 동안 우리는 몸이 더 심각하게 망가지는 걸 막는 그런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 거군요. 이걸 보호하고 난소를 지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 필수 유지 치료라는 말이 이제야 정말 와닿습니다. 네. 그래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완치의 개념보다는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꾸준히 관리하는 질환으로 접근해야 하고요. PM약은 그 관리의 핵심 도구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해를 짚어보죠.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데 바로 체중 증가 문제입니다. 아, 살찌는 거요? 네, 피임약 먹으면 살찐다던데요. 이것 때문에 복용을 시작조차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 역시 이제는 옛날 약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약이요? 네, 과거 1, 2세대 PM약에 사용되던 프로게스틴 성분은 몸의 술분을 정체시켜서 부기를 유발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 그래서 살찐다는 말이 나왔군요. 그렇죠.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약도 진화했죠. 최신 4세대 PM약에 들어가는 드로스피레논 같은 성분은요, 오히려 우리 몸에 불필요한 수분과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이뇨 효과가 약간 있습니다. 오히려요? 네, 그래서 부작용으로 인한 체중 증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오히려 붓기가 빠져서 몸이 가볍게 느껴진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료에 재밌는 꿀팁도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처방받을 때 그냥 주는 대로 받지 말고 선생님, 저는 붓는 게 특히 걱정돼요. 붓기 없는 약으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직접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요. 아, 그거 아주 좋은 팁입니다. 그렇죠. 네, 피임약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성분마다 특징이 다 다르거든요. 여드름 개선 효과가 더 뛰어난 약, 붓기 우려가 적은 약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주된 고민을 전문의와 꼭 상의해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맞춤약을 찾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춤약을 찾아야 한다는 건 결국 이렇게 효과적인 약이라도 모두에게나 안전한 건 아니라는 뜻이겠죠. 당연하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네, 자료 마지막 부분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경우들을 명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내게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료에서는 특히 세 가지 경우를 강조합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첫째, 35세 이상의 흡연자. 흡연 자체가 혈전, 즉 피떡 생성 위험을 높이는데 피임약도 그럴 수 있어서 위험이 배가 됩니다. 아, 위험하겠네요. 둘째, 과거에 혈전증이나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분. 그리고 셋째,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복용에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국에서 그냥 사 먹으면 안 되고 산부인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내 건강 상태를 고려한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전문의는 이런 위험 요소를 모두 확인하고 혹시 모를 부작용까지 고려해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을 선택해 줄 겁니다. 안전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오늘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니까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에게 피임약은 더 이상 단순한 피임약이 아니네요. 그렇죠. 자료에서 언급된 난소 비타민이라는 별명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표현이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첫째, 고장난 뇌와 난소의 심호체계를 바로잡는 호르몬 리셋 역할을 하고 둘째, 여드름과 다모증을 개선해서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미용 효과를 주고요. 네네. 그리고 셋째, 자궁 내막암 예방과 난소 기능 보존이라는 생명 보호의 역할까지 하니까요. 맞습니다. 피임약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현대의학이 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물 중 하나입니다. 막연한 오해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작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청취자분께서도 왜 피임약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약이 다낭성 난소증후군 치료에 이렇게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질문이죠? 만약 이 약이 이름이 처음부터 피임약이 아니라 호르몬 균형 조절제나 난소 보호제였다면 우리는 이 치료법을 처음부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가진 그 막연한 불안감의 상당 부분은 약의 효능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만든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